네, 10시가 넘어가게 되면서 양시장은 혼조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스피만 간신히 0.5%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고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 매도가 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0.5% 반대로 반락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업종으로 보면은 네이버, 카카오를 필두로 해서 플랫폼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다음 게임과 엔터가 그 뒤를 잇고요. 그나마 시장에서 하단을 막아주고 있는 게 반도체 장비 쪽, 그리고 은행, 이쪽에서는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키워드로 시장 오전장 평가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원투펀치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전장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관통할 수 있는 펀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네옴시티 이 재료는 아직 진행 중이고 살아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이 제일 강했어요. 일단 재료라고 한다면 11월 이 빈살만이 방한합니다. 오면 이제 구체적으로 네옴시티에 대해서 좀 내용이 나올 텐데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 또한 뭐 그때 그러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가는 건 2029년 동기 아시안 게임 개최지까지 그쪽에 선정되면서 오늘 좀 부각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러한 아시안 게임 개최지가 선정된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뭔가 공사를 빠르게 진행해야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 주식하는 입장에서 이 재료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어때요? 공포 구간은 못 사고 꼭 올라가면 살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얘가 진짜 매력적으로 이 자리에 있느냐를 때 제가 봤을 땐 그렇지는 않아요. 자, 먼저 한미글로벌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데 오늘 갭 떠놓고 위아래 시장에 캔들 만들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지금 거래량이 한 350만 주 나오는데 이렇게 신고가 나오는 자리에서 거래가 쏟아진다는 건 분명히 제가 봤을 때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자, 우리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은 결국 얘가 저점에서 고점까지 한 160% 올라갔어요. 그래놓고 조정이 어디까지 나왔죠? 정확하게 50%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시장 빠지면서 엄청나게 힘든 자리였어요. 그러나 결국 이러한 자리에서는 재료를 보고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기 그 다음 굉장히 큰 매물대 있죠. 아니면은 그 다음 이런 25% 자리 이런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재료가 있는데 150% 올라가는데 여기서 죽는다? 그건 또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지금처럼 시장이 막 변동을 줄 때는 한 방에 못 살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 2번, 3번 이렇게 사게 되면 최소한 손실 보면서 나오지는 않는다. 항상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가장 실수하는 게 뭐예요? 그냥 처음부터 뭘 사가지고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오늘 마찬가지로 한 달 전에 고점 이거 쳐줘야 돼요. 못 치게 되면 오히려 좀 조정이 좀 세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이 28,600원 고점을 못 쳐준다라는 건 쳐줘야지 의미 있게 더 갈 수 있더라는 사인이 나오는 건데 오늘 같은 날 이걸 치지 못하고 오히려 윗꼬리 달고 내려온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조정 가능성이 일정 부분 있고요. 잘 보시면은 한 23,500원 여기가 1차 매물대예요. 그 다음은 18,000원 여기가 2차 매물대인데 이런 종목은 11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2, 3일만 해도 급락이 이런 애들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쫓아가는 게 아니라 기다려보세요. 아직도 이 네옴시티 이게 뭐 빈살만 올라면 한 달 이상 남으면 얼마든지 반 죽였다가 또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게 나 수익 내야 되는데 지금 네옴시티가 짱인 것 같아. 그렇지도 않아요. 또 한번 조정 나오게 되면 뭐 이런 종목이 다 있어. 네옴시티 끝났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보유자도 오늘 못 시가 다시 한번 깨게 되면 오히려 일정 부분 입절하고 다음 조정을 누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급하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옴시티 관련주 유신 그리고 한미글로벌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코스닥에서는 히림이 관련주로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4% 급등 중이네요. 자, 그럼 오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 한 방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하락장에서 나오는 기술적 반등 구간인데요. 충분히 더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좀 더 기술적인 반등권을 어떻게 살려봐야 될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수 굉장히 고민들이 많을 텐데 제가 차트 보면서 하나하나 지금의 위치 또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빨간 선을 그은 건 뭐죠? 우리가 지켜줘야 될 2276 그것을 깨고 내려간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그거로 깨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많이 나왔던 게 뭐죠? 금융위기 가능성, 영국 아니면 이탈리아 아니면 요새 이제 스위스 크레딧 아니면 도이치뱅크 이런 애들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모멘텀이 되면서 시장을 이렇게 하락시켰는데 그럼 이 하락하는 자리에서 얘가 그냥 급반등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죠. 우리 과거를 한번 보자고요. 과거에 여기 2276 저점 만들어 놓고 어떻게 갔어요? 오르고 내리고 반복한 다음에 이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상승도 어찌 보면은 밑에서부터 3거래일 세게 올라가면서 2250 이 자리는 살짝 단기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데 충분히 이번 눌림 이후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2276에서 2300까지는 열려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상승에 대해서는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 추가적 상승은 2340, 2350까지도 가능하다. 그게 어딘데 최근 고점에서 저점에 50% 올라가는 자리예요. 보통 기술적 반등 그 정도 나오고요. 근데 10월 달 같은 경우 왜 반등이 나오느냐를 할 때 많은 방송에서 제가 월봉을 보면서 많이 설명했어요. 이 잘 보시면 이 1월 달에 급락 나왔죠. 10% 하락할 때 그 다음 어때요? 일정 부분 올라가는 십자형 캔들 나왔어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하락했을 때 13% 하락할 때 어때요? 또 상승 나왔어요. 이번 달도 12% 하락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승이 일단 나온다. 위아래 흔들더라도 일정 부분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오는데 그 올라가는 게 2280, 2300까지는 열려져 있고 더 가든 안 가든 일단 거기까지는 열어놓고 보셔도 된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 변동 당연히 줘야죠.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막 올라가다가 막 내려가서 조정줘. 그거는 내가 매수해야 될 종목. 아침 막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조정 주게 되면 이 조정 자리에서 사야 되고 특히 최근에 막 반등이 밑에서 막 20% 올라간 그런 종목 보지 마시고 이후 시장 올라갔는데 뭐 올라간 게 없어. 그러나 분명히 재료도 있고 수급도 들어오는데 안 가. 그런 종목을 사는 게 아주 유효할 것 같고요. 제가 요새 이 표현이 아주 좀 와닿는데 지금 우리가 깊은 터널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반대편에 봤더니 빛이 보여. 근데 그 빛이 나를 살려주는 불빛이냐 아니면 쌩쌩쌩쌩 달려오는 반대편 열차이냐 라고 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향후 이 불빛은 반대편에서 오는 아주 급행 열차라고 봐요. 즉 다시 표현하게 되면 한번 제대로 된 시장의 조정은 난 반드시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내가 워낙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항상 준비하면서 가시고요. 시장 반등에서는 짧게 트레이딩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가 작년 계속 이게 작년 차트잖아요. 월봉. 계속 하락해오나 중간중간 반등 나올 때 거기서 얼마든지 트레이딩이 된다. 단 우리가 종목을 접근할 때 무작정 갖고 있으면은 오늘 뭐 살짝 수익인 것 같은데 그 다음날 갑자기 개파락하면서 손실로 변하고 하다 보면 급락 이렇게 돼버리는 시장이 계속 반복되니까 무작정 보유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회복하고 싶어 그러면 다 회복 못 시켜요. 그러면 하나씩 비중을 확대해가지고 하나씩 빠져나오는 전략이 지금 가장 유효하고요. 그건 가능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목이 10개가 있어. 근데 손실이 다 많아. 그러면 한 종목씩 비중 작은 애를 일단 마이너스 5%, 7%에 맞춰놓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어때요? 한번 빵빵 올라가게 되면 막 7, 8% 올라가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본전부터 비중 줄이면서 차익하고 종목 하나 없애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대응하는 게 그나마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은 숨 쉴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전체 전략,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전략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럼 하나씩 나오면 되겠다 이 생각은 드는데
그 회복의 측면에서 20% 이상 오른 것보다는 안 오른 거 보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섹터라든지 종목 힌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어떤 섹터를 얘기하는 건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지는 않는데 최근에 제가 좀 트레이딩 했던 것 중에 보면 주가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상강 MNT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런 200일, 240일 이평선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먹는 거예요. 그래놓고 얘가 또 다시 한번 내려와가지고 이런 240일까지 내려가게 되면 얼마든지 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뭐 로봇 같은 테마도 얼마든지 살아 있는데 이 잘 보시면 로버티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 240일 딱 터치하고 기본적으로 20일 이평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기본 한 10% 수익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지금 자리에서 요런 애들 2, 3일 좀 늘려가지고 60일 아니면 240일 요 자리에 오게 되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왜? 얘가 이러한 고점도 여기서 쳐줬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가겠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수급도 같이 봐야 되는데 수급 보시면 어때요? 일단 기관 중심으로 열심히 사주고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수급도 그닥 나쁘지 않네. 차트도 완전히 눌린 구간에서 한번 가겠다라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네. 그러면 뭐 신재생이든 로봇이든 좀 시장의 테마가 될 수 있는 종목군 쪽에서 지금은 뭐 대형주 뭐 삼성전자 뭐 올라가고 아니면 뭐 LG에너지 솔루션 올라가지만 그들의 차트가 매력적이냐? 옛날에는 시장이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는 시장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개발주 쪽에서 매매가 조금 더 내 계좌를 위해서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수급 차트 이슈 이렇게 복합적으로 또 해야 되니까 또 최태규 전문가의 의견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키워드 원투펀치 최태규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